안녕하세요. 교육은 선이다. 저는 김선 선생님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좀 축하받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바로 저의 첫 책이 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목은요, 게임 현지라는 아이, 삼성 주식 사는 아이라는 제목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제 제자들한테 있었던 일이거든요. 세뱃돈을 받고 나서 한 친구는 저한테 선생님 게임 현질했어요 라면서 자랑을 했었고요. 다른 친구는 선생님 저 세뱃돈 가지고 부모님하고 삼성전자 주식 사서 주주총회 다녀왔어요 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영상에서 제일 많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초등 아이인데 용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요, 네, 용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5학년 실과에요, 딱 2페이지에 걸쳐서 용돈 기입장 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짧아요. 이걸 단순히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나면 너무 지식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달간의 용돈 기입창 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요, 어디에서 돈을 써보는 경험, 그리고 결핍을 경험할 곳이 없다는 거죠. 지금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결핍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너무나도 풍요롭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다 주고 있잖아요. 학습 준비물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아이가 먹고 싶은 것도 그렇고 사고 싶은 것도 언제든지 아이들은 살 수 있습니다. 용돈을 주는 거는요, 생산도 배울 수 있고요, 소비, 투자, 기부라고 하는 경제활동의 4단계를 다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기용돈을 주고 그 전기용돈이 부족해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집안일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의 용돈을 더 받고 싶어요 라고 협의가 되는 부분은요, 결핍을 통해서 생산성을 더 높인 부분이죠. 용돈을 최대치로 올려보는 경험을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산성을 얻은 다음에 아이가 직접 자기가 쓰고 싶은 물건에 대해서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이 소비를 처음에는 아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요, 계속해서 간식을 사고요. 친구한테 선물 사주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요, 가진 돈을 계속 선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디에 주력으로 소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용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자유롭게 어딘가에 소비해 보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소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돈을 쓴 건지 친구 관계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의 개념은요, 아이가 자기의 용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본다거나 또는 나중에 자기가 되고 싶은 장래희망과 관련되는 책을 사본다거나 이런 쪽으로 아이를 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학원이라든지 문제집이라든지 책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책을 내가 용돈을 모아서 사보는 그런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기부죠. 내가 가진 용돈 가지고 실제로 기부해보는 경험으로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구나라는 경험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게 용돈인 거죠. 이렇게 정기적인 용돈은요, 아이가 극명하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돈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요, 인간관계도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키워내고 싶은 친구예요. 정기 용돈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용돈을 계속해서 모아간 다음에 정말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자신한테도 쓰지만 예를 들면 가족의 생일이라든지 자기 친구를 위해서라든지 그럴 때 적당하게 선물도 살 줄 알고 돈을 쓸 줄 아는 아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요, 돈에 대한 의지가 높고요, 대신에 그런 주변 사람과의 대인관계적인 거는 조금 약한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요,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돈만 모으려고 하는 친구인 거예요. 내가 베풀지는 않고요, 가진 돈을 계속해서 모으기만 하려는 친구죠. 어찌 보면 초등학교 때는 그런 저축을 아이가 배우는 것도 참 좋은 부분입니다. 다만 얻어만 먹고 자기 돈은 전혀 안 쓰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친구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 친구 유형에는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돈에 대해서도 그닥 관심이 알지 못하고요, 친구 관계나 대인 관계에서도 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은 용돈을요, 나한테 다 써요.
내 주변한테 베풀지는 않고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오로지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만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는요. 돈에 대해서는 약 잘 모르겠고 대인관계적인 거는 되게 높은 친구예요. 이런 친구는요.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돈을 아껴 쓰지 않아요. 그냥 막 씁니다. 그런데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기 때문에요. 내 주변 친구들한테 다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자칫하면요. 돈으로 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돈이 없어요. 부모님께서 점검해 주셔야 돼요. 내 아이가 용돈을 받았는데 용돈에서 크게 산 게 없는데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돈을 쓰고 있는지, 또는 참 안타깝지만 약간 학교폭력처럼 이 아이가 금품갈취처럼 모든 돈을 다른 아이들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게임 현지라는 아이, 삼성 주식 사는 아이 중에서 삼성 주식 사는 아이로 아이들을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